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발해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발해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3년 전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발해 성립과 흥망에서 이제 특징은 발해는 이원적인 연합 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층 고구려, 그다음 피지배층은 말갈족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영어 연어를 사용했죠. 인한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런 연어를 사용했고, 자, 요때 이제 주의할 건 대외적인 연어, 독자적인 연어를 썼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연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발해는 내재 외양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 내재 외양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는 그 제국으로 이제 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제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내재 외양 체제인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특히 당나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초창기 때는 당나라하고 이제 한번 개판 싸웠지만, 일단 그 당나라부터의 선진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발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공 사절단을 이제 보내고 책봉도 받는 이런 제국의 위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어나 항제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안으로는 연어도 사용하고 항제 칭호도 사용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기록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거는 고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연어의 사용의 의미를 보면요. 자, 일단은 대외적인 자주 정신을 포출시켰다. 그리고 대내적 왕권 강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발해는 자체적으로 기록은 남기긴 했지만 발해가 멸망한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소실됐고요. 후대에 남아있던 기록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발해의 옆에 있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당나라죠. 당나라 기록, 그 당나라 기록, 신당서, 구당서 기록이나 그다음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러니까 거란의 기록, 그리고 바레가 이제 상당히 교주를 많이 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의 기록을 통해서 바레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왕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왕들의 계보도가 어, 중후반기 들어가면 정확하지가 않고요. 왕들의 업적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레의 역사들이 이제 그 기록들이 그 하나의 체계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역사서에 이제 분산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발해의 그 왕들의 업적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볼 사람이 이제 그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이죠.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좀 하는데, 자, 대조영은 원래는 이제 그 당나라 그 밑에 있었죠. 영주에 있었죠. 영주는 그 당시 이제 발해가 지배했던 그 여러 소수민족들, 그다음에 고구 유민들을 그 모아놓고 여기를 지배했던, 통제했던 곳이 영주예요. 근데 영주에서 이제 거란족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때 틈타서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와갖고 이제 발해와 싸우면서, 발해 추격군과 싸우면서 길림성 동무선에 발해를 건국했죠. 그리고 국호를 떨친 진해서 진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해로 계칭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 발해라고 국호를 사용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발해라고 지칭했던 건 뭐냐면 당나라 역사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나라 역사서 보면 그 발해를 발해 국왕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발해 자신이 자신의 국호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 올 때는 이 사람들이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으니까 고구려하고 친할 수도 있거든요, 발해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친하긴 좀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책봉한 발해 국왕이라는 걸 통해서 발해라는 그 국호를 계속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발해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다만 일본의 기록에 보면 그 발해 사절단이 스스로 고조 국왕,
고조남이라고 이제 칭했죠. 이 고조남은 고구려의 별칭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발해당 국호보다는 고조남 국호가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긴 했지만 공식적인 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편의상 발해라고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발해는 그 초창기 때는 돌굴과 연결돼서 당나라 세력을 견제시키고 그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통합을 주력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예전에 고구려의 상당수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 맥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맥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갈족의 여러 민족들이 구성된 다민족 국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고구려 계승한 나라로서 고구려 유닛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말갈족을 자기 국민으로 이제 뭐냐면 통합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왕으로 넘어가죠. 무왕. 자, 무왕은 그 여기에서 이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영토를 이제 확대했던 왕이에요. 네. 동북방 여러 세력들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이제 북방 경기를 강화시켜 나갔죠. 이 바다가 이제 신라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과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당나라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흑수고 말갈이 있었어요. 흑수고 말갈은 대충 어디에 있었던 말갈이냐면 여기 보면 그 흑룡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예. 그래서 흑룡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흑룡강 왜 흑룡강이나 이 물이 상당히 진흙 물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검어가 검기 때문에 흑룡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여러 말갈족 중에 그 뭐냐면 한 부족이 있었어. 요 부족들 그 흑룡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흑룡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흑수말가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흑수말가는 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초창기니까 바다가 이제 초창기니까 여기 있었겠죠. 당나라가 있었고 그 다른 이제 뭐냐면 말갈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다 바다에 복속되고 있는데 요 흑수말가 흑룡강 살고 있는 흑수말가들은 바다에 복속하지 않고 당나라와 이제 접근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와 조공 채권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당과 흑수말가 간에 어떤 그 연합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합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흑수말가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무왕의 동생이었던 대무예를 그 홍명궁 지역에 있었던 흑수말가를 장군으로 총상으로 임명을 했는데 요 대무예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무왕의 어떤 당나라의 싸움, 당나라의 어떤 그 무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야. 싸우면 안 된다. 당나라 싸우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자기를 당나라와 이제 연합군이었다. 옆에 있어 흑수말가를 이제 초보단 장군을 임명하니까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무예가 중국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대무예를 돌려달라 하니까 당나라가 돌려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당나라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레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장묘를 어디에 파견하냐면 이제 당나라 상동 지역에 둥주를 공격해. 둥주를. 그래서 둥주를 한번 공격해서 수테밭을 만들고 철수를 하게 되죠. 당연히 당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거 이제 바레를 이번에 이제 봐줘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고 해서 신라와 연결해서 그 당시 도망왔던 대무예를 유주로 보내서 바레를 공격하죠. 그렇지 바레는 마도산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당나라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레를 공격을 갔지만 도중에 그 당시 날이 추워지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려갖고 폭설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이제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공격했지만 신라군이 패했기 때문에 패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건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당과 신라군이 바다를 확보했지만 실패했다. 요거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 신라군은 바다를 공격하는 데 실패했지만 당나라로부터 인정받죠. 당나라가 나당 전쟁 동안 신라와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고 신라는 그동안 이제 점령했던 예성강 일대, 해강지 일대를 당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자,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왕 때로 넘어갈게요. 무왕 때는 요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중국의 정세가 좀 달라져요. 이때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알록산의 난이 나요. 알록산은. 그래서 이제 알록산의 내기도 이제 요 틈을 노려서 발해가 이제 요동반도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록산의 난을 보고 이제 좀 지켜보죠. 당으로 붙을 건지 아니면 알록산으로 붙을 것인지. 그런데 이제 알록산의 난이 지났다니까 당과 국가 친선 관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당과 국교를 수립하고 이때 국교 수립한다는 건 조공채권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물론 이제 무왕 때도 이제 조공채권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긴 했지만 그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때 이제 근데 문왕 때는 정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조공채권 관계 맺고 그리고 무역도 하면서 유학생을 파견하죠. 왜냐하면 당나라 초기 그 발해 초기 때 당나라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의 선진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무왕 때부터 당나라와 이제 친선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여러 번 옮기죠. 그래서 중경, 상경, 동경 이런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발해 수도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곳으로서 좀 있다가 발해가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그 상경으로 옮기죠. 상경으로. 그래서 이걸 좀 지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잠깐 기본 강의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강의 교재에 제가 발에 오경을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상경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경 용총부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상경 용총부. 네. 그래서 이제 발해가 상경 용충부로 옮긴 것은 성황 때인데 요때 옮기고 나서는 이제 옮기지가 않아요. 멸망할 때까지 수도야.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왕의 법적을 또 계속 보면요. 자,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이렇게 해서 신라도죠.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서 대립관계를 해소했다. 발해는 상경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라도예요. 예. 그 다음에 발해 국왕이라고 호칭되고 아마 이게 책봉받은 거예요. 예. 예전에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진구 또는 고려 국왕, 고려라고 이제 했을 것 같은데 그 당나라 기록에는 발해 국왕이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시기 때 일본 국서에는 고려 국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사람들은 발해라는 호칭보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면서 고려라는 그 국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발해의 이제 정치 조직을 볼게요. 예, 발해의 정치 조직. 자, 발해 정치 조직은 그 상당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독자성이냐면 당의 삼성 육부 제도를 모방을 했지만 간제를 정비해서 구체적 운영이나 간청의 명칭은 그 발해의 독자성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 예.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그 독자성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독자성의 근거 관련돼서 시험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이것도. 자, 독자성의 근거로서
보면 형식상 삼성이 분리됐지만 정당성의 장관이 대내성의 선조성의 장관인 우상과 중대성의 우상을 총괄하는 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당성은 이제 중국에 보면 상서성하고 이제 비교되는 건데, 원래 상서성은 그 문화성하고 중서성의 명령을 받아갖고 실행하는 기구예요, 정책을. 그래서 그 문화성하고 중서성보다 좀 약간 급이 낮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데도 그 발에서는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였지만 문화성과 중서성보다 더 우위해졌어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원주로 운영이 됐어요. 이원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사정 충인위부를 거느리고 우사정은 지의 신부를 거느리는데, 잠깐 이제 제가 기본 강의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발해에 이제 삼성 육부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당성 밑에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충부, 인부, 이부, 그 다음에 우사정은 지부, 예부,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줬어요. 육부 체제를 만들어놨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중국에서는 이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충, 인, 위, 지, 옌, 신같이 유교적인 표현으로 아시켰죠. 아름답게 이걸 꾸몄어. 위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유교적으로 명칭을 곤쳐놨다. 이걸 아하라고 해요. 아하. 한국 통문에서는 아름답게 꾸며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보면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유교의 명칭이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좀 외워두시고, 그다음 발해 지방 조직을 볼게요. 자, 발해 지방 조직 보면 5경 15부 62주로 구성됐죠. 이 5경의 위치가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예. 상경 용충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 5경은 15부 중에 군사 행정지 요충지를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수도, 부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종시처럼요. 그리고 지방통제의 거점 역할인데 수도를 여러 번 옮겼어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옮겼지만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마지막 수도 상경, 상경 용충부의 위치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상경은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주작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북쪽에 큰 궁궐이 있고요. 동시서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당나라 장안을 모방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제 복원하고 있냐면 지금 상경 용충부를 복원을 했어. 당나라 이제 식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걸 통해서 왜냐면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근데 당나라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그 상경 용충부처럼 당나라 그 장안처럼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나라 말고 발해 독자적인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 문화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건 좀 다 지금 중국이 자신의 어떤 정치 의도에 따라든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자, 15부는 부여나 숙신, 숙신은 여진족이에요. 각 종족대 세관을 다니는 설정했다는 거. 그래서 15부 위치 정도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부 안에 또 부가 있어갖고 그 밑에 영향력 있는 총장이 임명됐고, 그 부 외에는 주가 있었다. 그래갖고 대개 보면 크게 5경, 그 다음에 15부, 62주도 구성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촌장들이 구성돼서 촌으로 구성됐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피지배층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되게 말가을족들이었다는 거. 숙신 이런 불렸던 민족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동국공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국공정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 자기 중국 땅, 지금 중국 영역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는 자기 민족의 역사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나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학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명확한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각국의 학계에서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당연히 잘 발해가 자기 역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 그걸 계승한다. 근데 일본도 의외로 우리 측의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일본도 일본과 발해 사신 간의 어떤 교류를 보고 거기에 국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고려 국왕이니 뭐 이렇게 고구려 계승에서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 입장에 따라서 그 당시 피지배층은 말갈릿, 그다음 지배층 고구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러시아가 이제 연해주에 이제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연해주에 보면 예전에 그 말갈족의 후손들이 좀 있어요. 소수민족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말갈족의 역사를 강조해요. 왜냐면 그렇게 강조를 해야지 이 연해주 지역의 어떤 뭐냐면 영국권, 지배권을 계속 영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그들의 입장은 그렇게 있고 우리의 입장이 강조되잖아요. 예, 그래서 발해가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로 볼 수 있는 근거, 이게 이제 200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일단 발해가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면 발해 왕을 자신을 뭐라고 했다? 고구려 왕. 예, 정확히 말하면 고려 왕이라고 했어요. 고려 국왕이라고 했죠. 그 당시 고려나 고구려는 별칭이에요. 그 고구려 별칭이 고조였고, 고조는 이제 장수왕 이후부터 고구려를 칭할 때 사용했던 국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 후에 이제 고조라는 나라 있죠. 지금 등장하는 조선 전에 그 왕조가 등장하면서 삼국사기에서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고려를 고구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왕건이 세운 고려를 고조로 하면서 구별을 시켜놨죠. 예, 자, 하여튼 보면 발해의 지배층이 대다수가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거. 그리고 발해 미술 양식이 고구려 요소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지배층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 돌방 무덤이 상당히 닮았어요. 일부 벽돌 무덤이 있지만 대부분 굴식 돌방 무덤 형태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북방에서 사용했던 맥쪽에서 사용했던 온돌 양식이 그대로 사용했고, 일본으로 간 사신 중에 고시와 대시성이 많았다는 거. 고시와 대시성은 고시는 고구려 왕족 출신이고 대시는 발해 왕족 출신이잖아요. 참고로 말갈 같은 게 오시성이 많아요. 오시. 그 당시에 성을 사용했던 게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지배층들이 많이 고시나 대시 같은 고구려 계통의 성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갈 계통의 수장들은 오시성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고시와 대시가 많다는 거를 이제 볼 때 고구려의 계층 국가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당대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때 통일신라 사람이나 후대 사람들, 뭐 고려 조선시대 때 사람들 발해를 신라에 대비해서 북국이라고 인식했어. 북국이라고 인식한 것은 어떤 거야? 신라를 남국이라고 보고 북국이 되잖아. 예, 발해 북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남북한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 예,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 같은 국가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눠졌다. 그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발해를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쭉 한번 보시고요.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여기 유독공의 발해고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발해의 남북국 역사를 주장했고요. 발해사만 다룬 최초의 사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발해사를 다룬 최초의 사서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른 나라 역사에 조금 다를 뿐이죠. 예. 근데 유독공의 발해고는 기존에 산지대에 있는 여러 발해 기록들 모아서 발해고라는 역사책을 썼고 발해고 서문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외교의 관계를 볼게요. 당나라 관계가 중요한데 당나라 관계에 관련돼서 1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당나라 외교 관계 보면 처음에는 대립관계, 친선관계였다가 나중에 이제 대립관계였다가 친선관계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8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발해가 이제 초창기 때 그 나라가 국가가 세워질 때는 대립관계였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처럼 특수부를 공격을 했잖아요. 네, 무학 때, 또 장모의 상동만도 공격도 있고. 그렇지만 문학 때 들면서 친선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때 이제 유학생을 많이 파견해서 유학생이 그때 이제 빈곤가에 많이 합격해요. 빈곤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나라가 어디
예, 외국인들에게 실시했던 과거 제도죠. 요거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신라도 많이 파괴해서 막 최치원 같은 사람들 빈곤교 합격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신라의 관계를 볼게요. 신라는 이제 대립과 친선이 교차됐는데 지금 남북한 관계처럼 보시면 돼요. 어, 교섭이 긴밀하지 못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신을 왕래했다는 거. 그래서 신라 기록에 보면 바다를 말갈 국가로 보고 또 고구려 유민 국가로 보는 양면성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때 인제 남북 관계에서는 교섭보다는 좀 대립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와 통일 신라가 서로 힘을 합치면 좀 자기한테 대립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견제하는 차원에서 뭐냐면 분열 정책을 좀 피게 돼요. 이걸 중국의 이의제라고 하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무찔린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신라의 지배적인 보수적인 자세와 그다음에 그 발해 지배층의 반신라적인 경향, 이런 것들은 이제 발해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으로서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의 이간 및 분열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 대립된 사건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대립된 사건은 보면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은 나중에 이제 당이 발해가 이제 당나라가 어느 정도 친선 관계 유지가 됐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다음에 897년에 당으로 갔던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쟁장 사건이고, 그다음 등재 서열 사건은 그 당시 빈곤가를 많이 응시했다고 했잖아요. 신라도 많이 응시됐고요. 근데 90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신라의 최원희가 발해 오강창보다 빈곤가 등차 서열이 높으니까 그 당시 당에 서신을 왔던 오강창 아버지 재상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올려다가 청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이 있어. 이게 이제 등재 서열 사건인데, 이런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은 그 당시 신라와 발해 간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한 시도한 사건.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아까 쯤에 언급했죠. 자, 그리고 요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최치원이 당나라 소종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발해가 이제 신라보다 위에 앉은 걸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그 쟁장 사건을 이제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친선 관계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대조영에게 신라가 대하차를 제수했어요. 대하차는 이제 제 오품에 해당하는 거죠. 진골규칙만 받을 수 있는. 물론 그거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발해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이게 굴욕일 수 있잖아. 똑같은 나라인데 무슨 제국도 아니고 신라에 간등을 줘요. 그것도 5푼밖에 안 되는 간직을.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통론에 적혀 있으니까 외워 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사신 교환도 있어요. 원성왕과 현동할 때 사신 교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과 무역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역도 이제 행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라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에 곳곳에 역참을 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 국경 도시였던 청정군, 덕원에서부터 해서 동경 용원부까지 39개 역이 지금 유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북국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와 자기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거란이 이제 마지막에 바다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라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결혼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병력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라가 수락을 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자간에 이제 약간 의심하고 있죠. 왜냐면 신라가 수락했지만 뭐 그 실제 군대를 파견했냐?
요런 곳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건안사에 보면 그 당시 그 건안에 그 참여했던 발해 공격에 참여했던 여러 군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신라군이 있어. 예. 물론 이제 신라군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건안의 역사니까 건안의 이제 역사 쓰면서 신라군이 참여하지 않는데 신라군이 참여한 것처럼 제후국으로서 참여한 것처럼 기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친선의 표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암기해 두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교류를 했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그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혹봉을 받을 때나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제부터 딸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고립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본과 당나라 그 발해가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일본하고 발해가 이제 친선 관계 유지했던 것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예, 경제적 목적. 그래서 발해가 이제 오피라든지 여러 물자들을 일본에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또 가지고 오고 그래서 20년 동안 20년에 이제 한 번씩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요. 동해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파견하죠. 그래서 일본도라고 해서 이제 길이 있어요. 이게 되게 험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일본이 어 일본에 파견하고 그 20년 동안 파견하고 한 거 약속해 놓고는 실제 10년, 뭐 5년 이런 단위로 파견하니까 일본이 되게 싫어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 더 이상 파견하지 말라고. 예. 그만큼 일본이 발해와 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본 자체에서 일본 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또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계획까지 했냐면 신라를 공격할 때 발해군과 같이 공격하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본 내부 사정하고 발해 거절로 이제 좌절됐죠.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문화를 볼게요. 발해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특징이 귀족 중심의 예술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 문화를 흡수 통합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웅장하고 건실한 문화였다. 그래서 그 발해 문화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와 그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당의 영향을 받은 건 삼성육부 그리고 상경성 있죠? 예, 주작대로 그다음 5부 62주 부와 주는 이제 당나라의 지방 조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간등제, 동경성 축적 그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여공주의 묘지가 있어요. 정여공주 묘지가 자 정여공주 묘지가 이제 벽돌무덤은 나왔죠. 전축분 전축분은 정형적인 중국식 무덤 형태야. 자 근데 이제 고구려적 요소도 강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부여나 고구려가 보통 오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오경조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이 명칭에서 그다음 온돌 장치, 그다음 청장의 모듈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위로 청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위로 점점 좁아지는 그 구조가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원제 불상 양식 이게 예전에 하면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고구려 마찬가지로 발해도 불교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이 불교는 당나라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고구려 불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모든 불교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왔긴 했지만 중국의 불교를 고구려식으로 해석한 고구려 불교가 상당히 이제 발해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성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서 정해공주 묘지가 있죠. 예, 같은 자매죠. 정해공주 공주하고 그래서 정해공주는 굴식 돌방 무덤이야.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여공주 모지든 정해공주 모지든 공통점이 뭐냐면 청장 모준인 구조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여공주 모지는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만 완전히 100% 벽돌 무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청장의 모준인 구조 같은 거는 그 정해공주 모지의 그 마찬가지로 청장의 모준인 구조를 사용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불식 돌방모들이 많아요. 전축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자, 발해 불교를 볼게요.
예전에 발해 불교 관련돼서 유물 유적과 함께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나왔는데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고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고 그다음에 문왕의 전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전후라는 건 살아있을 때 올렸던 칭호들이죠. 여기 보면 대응, 보력, 그 호강, 금령, 성박, 대항. 그래서 대응은 어차피 연호고 그 밑에 이제 금령, 성박, 대항 같은 경우에는 불교식 왕명이죠. 그만큼 불교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음 신앙과 법화 신앙을 같이 모시는 신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이불병자상인데 이 이불병자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발해 유적지와 함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해 기출문제 풀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학문도 발달됐는데 아까 말했처럼 당후부터 서적 수임이나 유학생을 파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문자가 이제 동경성에서 발견된 앞자와 기하 중에 독자적인 발해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 네. 그래서 기하에서 그런 것들 발해 문자가 사용되는데 해석은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공식 기록은 한문이었고 한학도 되게 발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공주와 정해공주 모지에 사륜 병년체 문장이 구성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 경쟁 이해에 따라 갈리 임명하는 등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그들만의 역사서를 남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발해가 멸망할 당시에 많은 역사서가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당대사한테 구당서, 신당서, 일본의 기록 이런 기록들은 이제 좀 해갖고 발해 역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발해국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해공주모지하고 그다음 정여공주모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정해공주모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다음에 정여공주모지는 중국의 벽돌 무덤. 그래서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벽화가 있어요. 벽돌 무덤은 그래서 전축부는 벽화가 있다는 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축부 같은 경우는 벽화가 있어. 벽화가 굴식 돌방 무덤에도 벽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벽화가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모주인 천장구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해공주무나 정해공주무지나 정여공주무지에 다 있는 양식이죠. 공통적으로. 이건 고구려 양식과 유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기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관련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자, 발해에서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발해서 1번. 자, 지도에서 표시된 발해 5경 중에 성왕 이후에 발해가 멸망화까지 도읍을 했던 도시는 이렇게 있죠.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 일단은 그 1번이죠. 상경 용총부죠. 상경 용총부 여기 자리죠. 그러면 여기 뭐 B, C, D도 알아야 되겠죠. B는 이제 어디냐면 그 발해 초창기에 쓰였던 중경 형독보고요. 예, 이게 좀 약간 좁네. 예, 더 줄여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C는 어디냐면 동경 용흥부예요. 그 다음에 D는 서경 악록부에 해당해요. 자, 여긴 안 나왔지만 요 밑에 난경 남해부가 있죠. 난경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오경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발해 제도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발해 행정조직은 이원적인 지배체제 이런 것 특징이고 각 부의 간장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거는 앞부분은 맞죠?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도입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해 실정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독자를 받아들인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원적인 지배체제가 이뤘다는 특징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이거는 뒷부분이에요. 각 부의 간장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각 부의 역할이 6부, 7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실시는 한나라 때 그 구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구시로 바뀌었는데 여긴 칠시 형태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겹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재정을 담당하는 인부하고 재화 보관을 담당하는 그 사장시 업무가 겹쳐 있고요. 그다음 의례 제사 교육을 담당하는 의부와 예의 제사를 담당하는 태상시 업무가 겹쳐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을 보면 왕의 명칭은 가덕보다고 하였으며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연호를 그대로 썼다. 자, 요것도 이제 보면 왕의 명칭 가덕부를 불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게 당나라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왜 틀렸냐면 당나라가 이제 발해 초기에 당나라와 대결을 했잖아요. 문왕 이후에 당나라 수교한 후에 그 당시 이제 당나라부터 책봉을 계속 받고 형식적인 사대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때 뭐 독자적 연어도 썼지만 또 당나라 연어도 쓰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당나라부터 책봉받은 연어를 썼다라는 것은 좀 약간 틀린다는 거. 국내에서는 당나라 책봉 연어라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죠. 예, 대외적으로만 쓰고 대외적으로. 예.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하면 국내적으로라는 말을 좀 약간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장학사분이 내다 보니까 예, 뭐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하여튼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3번과 4번은 이제 당나라의 고군 양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고군 양식은 고구려 정통이 강하게 숨쉬는 돌무지 덜러무덤이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돌무지 덜러무덤은 어디와 관련 신라와 관련된 무덤이죠. 신라와. 그래서 이거는 아웃이고, 예. 그래서 군식 돌방 무덤 계통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정예궁지 모지는 사존 변년체 고정적인 격식을 따르고 있다. 예, 맞죠? 그래서 그 정예궁지 모지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 비문 같은 것들은 그 사존 변년체 영향을 받아요. 중국풍이 강한. 그래서 당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발해는 당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당나라부터 학문을 수입했죠. 예,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치가 되게 뛰어나요. 제가 당나라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해. 예. 자, 하여튼 답이 4번이죠. 예, 답이.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어요. 예, 저는 그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3번을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한 국가다. 드러난 발해사의 기속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다. 러시아는 발해를 말갈의 역사, 중국은 당나라 지방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만들어서 지금 연해주의 어떤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중국의 역사, 지금 중국의 역사에 있는 역사는 다 중국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래서 당나라나 이제 당나라 고구려나 발해를 당나라 지방 정권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이 할 수 있는 구체 역사를 사실 네 가지 쓰시오, 네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걸 다 쓰시면 돼요. 발해의 지배층인 고구려인, 발해의 유력 귀족층 중에 다혜씨와 고씨가 많다는 거. 발해가 이제 그 일본과 교섭할 때 고려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발해 고분에 고구려 양식이 반영했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비문 같은 거 있죠. 발해 비문에는 항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등장해. 그런 걸 볼 때 항상은 황제를 칭할 때 표현이죠. 그런 거 볼 때 발해가 고구려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잊혀진 역사에서 발해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라가 발해를 남북구 인식한 조선후기 시작자 그의 저서문을 쓰시오. 요거 유독공의 발해고죠. 이거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 발해고 서문이 나왔어요. 발해고 서문이. 그래서 요 발해고 서문은 나중에 한번 지금 제가 불려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시켜서 나가냐면 1930년대 초 그 당시 한국 독립당과 뭐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죠. 여러 전투들이 나오고 그 전투와
바대 도성 유적지와 서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냈어. 예. 그럼 보면 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바대 도성의 유적과 항해 무장 투쟁에서 주요 전투 지역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가와 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가, 나, 다, 마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제 주요 전투와 그다음에 그 위치, 그 바다 유적지 위치를 얘기해요. 자, 일단은 이제 가는 여기 더 있으니까 대정량령 전투라고 볼 수 있고 나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봉오동 전투죠. 위치가. 그 다음에 다는 중경 형덕부에 위치해요. 제가 아까 상경만 외워두려고 했는데 중경도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경 나왔네. 예, 그 동경도 나왔고. 오경 다 외워두세요. 예, 오경.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라는 이제 어디냐? 라는 여기죠. 예, 동해안에 가깝죠. 예, 동경 용홍부에 위치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이제 마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게 아마 이게 요 표시가 전투인가 같아. 여기서는 예, 여기는 한일 정적지하니까 야, 요거는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 자, 일단 위치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와 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여기 가 대전랑은 대전자랑 전투에 대한 설명이죠. 가전투에 승리한 독립군 부대는 쌍성부를 이동하여 대일항전을 이어갔다.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대전자정 전투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대전자정 전투는 1933년 7월에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였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이제 연합을 해서 그 대전자정에 매복했다가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 군수품을 노획한 전투인데 근데 이제 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분배 문제 때문에 독립군과 호로군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전투 있죠. 동년 전투에서 호로군의 비협조를 해서 한국 독립군 참패를 당했어요. 참고로 이 중국 호로군은 그 중국 소유의 남만주 족들을 지켰던 중국 군인 출신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만주사변 이후에 일부가 반일투쟁을 했는데 원래 계대군이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때 또 뭐냐면 패배 후에 이제 한국 독립군이 호로군의 무장 해제를 하게 돼요.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쌍성도 전투는 좀 약간 별개의 전투죠. 한중연합군이 1932년에 8월달에 만주 철도였던 하찬성 요충진 쌍성보를 공격해요. 예, 그래서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한동안 그걸 점령했던 전투인데 시기적으로 대전량 전투보다는 앞서했기 때문에 지문 내용의 역사적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대전장령 이후에 전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전투에서 중강단에서 모체도한 대종교도를 중심으로 부대가 크게 하야겠다. 자, 봉오동 전투인데 봉오동 전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인 청산리 전투죠. 봉오동 전투는 그 19년 기출문제 나왔죠. 1920년 6월달에 독립군이 두만강에서 산두제를 공격하니까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월강 추적대대를 편성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 본고지인 봉오동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봉오동 전투의 이제 중심은 홍범도죠.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중심을 냈는데 그래도 국무도독부군이라든지 국민해군도 같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지문에 있는 중강단이라는 조직, 그러니까 대종교인들 구성된 중강단을 모태한 탄생 부대가 북로 군정서구죠. 군정서군이죠.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은 그 나중에 김자진 장군 아래 그 마와 전투, 천산리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3번을 볼게요. 자, 다주변의 고궁군에서 고구려 석실분의 정통을 보여주는 정해공주 묘지가 발견됐다. 요것도 틀리죠. 일단은 다는 중종 한덕부예요. 무왕 때 초기 수도였는데 무왕에는 여러 명의 공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였던 청해공주하고
그다음 넷째 정효공주가 되게 이제 지금 유적도 남아 있는데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는 발에 토착귀족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정혜공주의 묘지는 중경이 아니라 중경 북쪽에 있었던 도나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이 도나가 그 당시 정혜공주가 이제 시집 갔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좀 틀려요. 예 위치가. 그 정혜공주 묘지는 완전히 고구려식 돌방 그 무덤 돌방 공토 무덤으로 청정도 고구려 무덤 특징이 각이 준 그 무전 그 줄 쌓은 그 무전인 청청 형태죠. 이에 반해서 이제 중경 황덕부에 고분군이 발견된 정효공주 묘지가 있어요. 이때는 중국 벽돌 무덤이야. 이건 아까쯤 얘기했죠. 그래서 아마 벽돌 무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뭐 이제 가해 중기 이후에 왕실에서 일부 받아들인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라를 보죠. 라가 인제 찾아보면 여기 동경 용흥부죠. 바른 시대 때 법화신학으로 유행을 알려줬던 이불 병자상이 인제 출토가 됐어요. 자, 이불 병자상은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뭐를 이제 숭배하는 거냐면 그 법화궁의 석가와 다보의 이불을 같이 섬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꼭 그래서 인제 같이 그 만든 경자상인데 그 응애함을 만들어서 두 개의 그 부처가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화의 석가모니하고 다보에 있는 이 다보석 그러니까 다보 그 부처 모습이 같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구려. 그래서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 5 번을 볼게요. 이건 맞아요. 자, 마전투에 참가했던 지휘관 중에 해방 후 대동청년단 단장이 된 사람이 있었다. 일단 대동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건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방 후 1947년에 강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국내 청년 단체를 통합해서 만든 조직인데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이승만 노선을 이제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이 지청천은 되게 유명하죠.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1919년 망명을 했어요, 만주로. 그리고 한때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 있으면서 독립군 간부 양성에 힘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인제 서울 군전소의 간부가 돼서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는 북로 군정소굴 중심이었지만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같은 북만주 일대의 그 부대들로 인제 주로 그 참여를 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했지만 지청천은 전투에서 직접 참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 5 번은. 그래서 답이 4 번인데 요 문제는 11년 기출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예. 객관식 기출은 제가 이제 09년하고 10년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고 11년부터 쪼금씩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11년은 좀 어려운 문제였던 10년도 문제야 좀 쉬웠던 12, 13년 문제 가도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돼 있었어요. 물론 그 작년에 10년 문제보다는 훨씬 쉬웠지만요, 요 문제가. 자, 그래서 4번 이제 풀어봤고 5번 문제 보죠. 5 번은 최근 내 이제 문제죠. 자, 여기 보면 "기읒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니귿에 들어간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다 크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사료를 다 읽지 못하고 요거 가사료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최치원이 당나라 황제에게 올린 사불어 북국 상표예요. 제가 잠깐 그 테마 강의 시간 때 요게 언급됐던 건데 예. 사불어 북국 상표적 정확히 좀 적어 놓을게요. 제가 글씨를 엉망해 가지고 아이패드 쓰면 글씨가 잘 쓰진다고 하는데 일단 악필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청성적으로 사불어 북국 상표 이렇게 인식되셨죠? 그게 이제 뭐냐면 풀어서 쓰면
북국이 윗자리에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살해하는 표라는 거야. 표라는 것은 황제에게 올리는 이제 뭐냐 상주모를 이해하죠. 여기에서 이제 북국이라는 것은 발해야.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건이 쟁장 사건이에요. 쟁장 사건인데 아까 이 쟁장 사건 얘기를 했죠.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여러 주변 국가 사신들 조공할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 국가별 중요에 따라 황제를 정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사신들을.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황제를 나정하게 되는데 당나라는 정통적 발해보다 신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같이 동속할 때는 신라 사신이 발해 사신보다 상석에 앉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발해 왕족이었던 이제 대봉해라는 사람이 897년에 하정사로 갔어 당나라에. 근데 분명히 발해가 이제 신라보다 국력도 세고 외교적 위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당나라 이제 황제에게 조언할 때 발해 사신의 자리 순서가 신라 사신보다 뭐냐면 아래에 둔다니까 불만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당나라 조정에 이제 서장을 올려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서장이라는 건 이제 그 뭐냐면 행정 간서에 올리는 이제 뭐랄까 오늘날 민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해가 신라보다 더 위에 앉도록 허가를 해달라 했는데 당나라 한 칼에 거절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 알게 된 이제 최치원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당시 이제 최치원은 당나라 간직에 있었죠. 빈곤가격에서. 그리고 당나라 그 당시 황제였던 소종에게 사불어 북국 상표를 올려서 그 당의 조치에 감사의 표시 올렸던 거야.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기억에 들어갈 거는 쟁장이죠. 쟁장.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쟁장 사건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평론에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발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국이라고 했어. 북국. 그래서 북국에 치장했는데 자 이거는 어와 대비된 거죠. 신라와 대비. 신라 남국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방위 개념이 아니라 동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한문사료 10편에 사부로 북국 상표 관련된 사료들 다 올려놨고요. 여기 이제 그 관련된 강의도 있어요. 한문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못하니까 한문도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서재라고 필명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구서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게 이제 그때 15년도에 강의한 것도 이제 있고 15년 강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의 기출 문제들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내용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손을 꼽을까 하는 그 상당히 뭐냐면 번역가야. 한문 전문 번역가야. 그래서 초소나 행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 교수들 40대 정도 역사 교수들은 이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번역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분이고 지금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문에 잘 뭐냐면 능통하신 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예. 물론 이제 그분이 역사를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할 때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부인이 그 또 역사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조언도 해주니까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은 빈공가죠. 빈공가. 빈공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발해 역사보다는 당나라의 역사에 가깝죠. 당나라가 이제 외국의 인재를 받아들일 때 그 문과 관련된 인재를 받을 때 빈공가를 실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고려사 최원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빈공가는 당나라의 과거 제도지만 요 나와 관련된 사유는 당나라 역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발해와 신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요 나와 관련된 사료 내용은
관련된 사건을 아까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하죠. 등재 서열 사건. 그래서 등재 서열 사건도 1차 서열 사건이 있고 2차 서열 사건이 있어요. 예. 등재 서열 사건이 뭐냐? 아까 이제 당나라에서 실시한 외국인 대상호 과거 시험에서 빈곤가에서 수석 다툼을 둘러싸옵니다. 875년에 그 1차 등재 서열 사건이죠. 당의 빈곤가 합격자 서열에서 발해 오소도가 신라 이동보다 높은 점수 얻어가지고 수석을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최치원이 일국의 수치를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한탄을 했고, 그 후에 906년에 그 신라 최원희가 발해 오강창보다 빈곤가의 등차 소치가 앞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에 사시온 오강찬의 아버지 재성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 좀 올려달라 하고 청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이죠. 아마 이제 이 고려의 최원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은 2차 등재 서열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것도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게 누구 측 기록이에요, 지금? 고려 측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의 입장은 발해에서 만약에 그때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발해의 기록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기록인지 누가 오는지 마는지 몰라. 지금 다만 이제 고려의 기록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최원희 입장에서 지금 기록된 기록이에요. 하여튼 등재 서열 사건도 뭘 알 수 있냐? 그 당시 발해하고 그다음 신라의 갈등을 표출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당나라는 이제 인재를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변에 이민족 인재를 받아들여서 문의는 빈곤가, 무의는 변장제도를 활용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빈곤가는 당나라 역사이다 보니까 요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3편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해의 역사를 좀 기출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그 외에도 유독공의 발해고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 앞에서 풀어봤지만 예전에 또 나왔던 기출 문제도 있거든요. 이 관련된 문제는 조선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에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거 유독공은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약간 조선 후기 때 역사잖아요. 19세기 때 역사. 그래서 그렇게 배치시켰거든요. 그때 한번 또 풀어보기도 하죠. 이거는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동국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동국공정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나? 그 정도 나왔는데 07년 이후부터는 약간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예, 약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이제 고구려 중심의 어떤 독자의 천하가 요 정도만 약간 그 낸 것 같고, 최근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3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동국공정을 테마로 해서 한번 또 기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